계속 그렇게 세팅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돌아올까 했는데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를 꼭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버에 대한 담론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었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버, 좋다, 좋은데 첫 번째, 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기버 한마디로 와닿지가 않는다. 네. 그냥 뭔가 팔자 좋은 소리 같다. 두 번째, 기버 그것도 좋은데 먼저 주면 뭐 나중에 다 돌아온다.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네. 사실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기버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버가 기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고 네. 저는 기버와 도네이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네. 기버는 일단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단이 붙으면 뭔가 일단 계산적인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빼고 진심으로 주는 사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진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먼저 일단 먼저 주냐 진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나오는 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감사하기를 평소에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이 감사하기를 평소에 이게 장착을 하고 나면 진심으로 준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일단 한번 정말 작고 허접한 거라도 경험을 해보면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다. 일상에서 제가 정말 제 실제 경험인데요. 미용실을 여기저기 많이 이제 다녀봤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혹시 아시나요? 가면은 요즘에는 네이버에 이렇게 다 리뷰를 부탁한다고 네.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근데 제 네이버 아이디를 하와이 대저택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바꾸는지. 아무리 설정을 들어가고 뭐 마이 막 들어가고 해도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뷰를 달고 싶은데 리뷰를 달면 하와이 대저택으로 달리니까 뭐 크게 그럴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막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저의 두 돌이 칸 넘은 딸이 미용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생 첫 미용실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도 막 감아보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머리도 잘라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아이의 베넷머리 네. 인생 첫 베넷머리 이렇게 하러 온 건데 그냥 가시라 네.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제 머리 원래 해주시던 디자이너 네.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는 제 머리 할 때 그렇게 리뷰 부탁한다 해도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렇죠. 네. 리뷰를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자동차가 막 장기스가 막 많이 났습니다. 네. 공업사를 갔는데 뭐 하면서 뭐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기계 우웅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해주고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더니 기스가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 15분이면 끝난 건데 그냥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거기에 단골이 된 건 물론이고 제 지인들을 막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기버의 역할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 상대방이 저한테 뭐를 받는 게 이분이 저보다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면이 있고 저보다 훨씬 지식이나 재산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훨씬 많은 분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선 저한테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가진 더 큰 무형의 자산이나 실제 자산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든 저한테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네. 또는 이분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집단, 그 그룹이 그걸 저한테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버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 얘기하면서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행동한다. 기버가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다 이랬는데 진짜 기버로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8월 26일 날 출간되는 책이 진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냐면 그러니까 내 책은 고전을 해석한 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깜냥은 못 되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들어줘야겠다. 저는 이제 그 글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맺은 말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사람들을 책을 읽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고전을 다시 끌고 와갖고 읽으면서 출간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더 많은 걸 얻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고전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맹자가 성선설 이러면서 유자 입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자가 우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아장아장 놀다가
이렇게 탁 빠지려고 그러면 그 순간은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일단은 딱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버로서 내 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내가 그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요 훈수 둔다 그러잖아. 네. 내가 뭐 할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뭐 바둑 두든 장기를 두든 고스톱 치는 거 옆에서 구경하건 간에 보면 훈수 둘 때 훨씬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뇌과학, 심리학 다 어. 하면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자 입장의 마음이야. 뭐냐면 우리가 훈수 둘 때 이기는 사람 거를 보지 않아. 그죠? 아, 불리한 사람. 항상 지는 사람 거를 봐요. 그죠? 모든 훈수 두는 사람은 지는 사람 거를 봐.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저렇게 날일자로 탁 저기다가 두면 저 대만 싹 잡아갖고 이기는데 근데 훈수 두다가 내가 그런 적 있거든요. 내가 깜짝 놀라요. 뭐냐면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한 5급 정도 실력인데 내가 지금 떠올린 거는 1급 이상 돼야지 떠올릴 수 있는 수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바둑이 는 줄 알고 너 저리 가봐 하고 야 나랑 많은 빵 하자 하잖아요. 다시 5급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인간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극도의 이기주의로 난 이런 걸 이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 레드북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뭔가를 돈 벌겠다고 뭔가를 아이디어 떠올리잖아요. 정말 낮은 수준의 돈으로 따지면 돈도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 게 인간의 뇌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딱 1년만 본인이 보험왕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주변에 더 못 사는 후배들이나 뭐 지금 사정이 안 좋은 친구들을 내가 보험왕 만들어 주겠다고 컨설팅을 해줘 봐라.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내가 요 사람을 컨설팅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의 시선보다 훨씬 나도 모르게 야, 너 이렇게 고객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상품 구성을 이렇게 해줘봐. 일단 내가 우선 올해든 돈 이런 거 안 벌겠다는 마음 먹고 1년만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미 내 안에는 그 다음 해부터는 보험왕 하기 싫어도 계속 보험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또 실제로 경험한 게 제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아, 상주. 예. 꽃감 유명한데. 예. 근데 거기는 꽃감도 이제는 청도 꽃감, 산청 꽃감, 청도 반시 뭐 씨 없는 이런 거에 다 져가지고 지금 3등도 겨우 해. 그래서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갖고 없어질 도시 뭐 5개 뽑으면 꼭 거기에 껴있고. 근데 상주가 우리끼리만 아는데 한우가 엄청 많아요.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만 알아. 근데 그 상주 축협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그 여주 휴게소 딱 지나서 중부 내륙 타려고 그러면 한 3, 4분이면 그 길로 진입하거든요. 네네. 그 여주 휴게소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상주 한우 우리는 많이 알지만 한우 하면 뭐 행성 뭐 이런 한우는 알지 뭐 잘 모르는데 뭔가 상품을 판매를 해봤고 하니까 이름이 있어야겠구나. 그죠? 상주 한우를 알릴 수 있는 청도 반시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름을 줘줘야겠다 하고 어떤 이름을 줘줄까 했는데 딱 3분 만에 제가 떠올린 브랜드 이름은 상주는 한우예요. 그러니까 상주는 한우.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네. 마블링이 좋아서 상주는 한우. 네네. 잘 키워서 상주는 한우. 그래서 내가 그 축협분들한테 가서 얘기해드렸더니 축협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물론 이거 아직 이제 지금 막 진행 중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잘 떠올렸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독자분이 자기가 그 네일샵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하나 줘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뭐 이렇게 제 책도 많이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줘주고 싶다 해서 제가 네일샵인데 손톱 발톱 이렇게 줘줬어요. 근데 뭐냐면 손 그다음에 영어로 TOP. 발 TOP. 그래서 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네일샵 차리려고 내가 내 한우 팔려고 했으면 이런 창의적인 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치적으로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고전에 대한 책 쓰면서 저는 제가 이미 이거 책을 쓰고 나면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독자들에게 고전을 읽고 싶은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겠다는 진심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미 내적으로 엄청 성장했고 결과적으로도 지금 사실 제가 그 고전에 대한 책 쓰기 전하고 지금하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수치로 봐도 수입으로 따져도 지금 엄청나게 제 수입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진짜 기벌을 이해한 다음에 제가 메밀국수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보면 그 상인에 대한 얘기가 저 뒤에 가면 짧게 나와요. 상인 중에 3분의 1 이상의 수익을 남긴 상인은 뭔가 끝이 좋지 못했고 상인이라 하면 5분의 1의 수익을 남김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2인자들의 얘기고 막 죽고 죽이는 역사의 얘기다 보니까 상인에 대한 거는 짧게 나오지만 저는 어떤 적을 받았냐면 3분의 1 이상의 수익을 남긴다는 거는 뭔가 내 이익 먼저 챙긴 거고 이게 뭔가 끝이 안 좋았다는 그 시대 때도 이게 이제 고전의 통계이고 고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20%를 남기는 게 뭔가 나는 고객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길게 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내 심장에 박혔어요. 그거랑 제가 늘 얘기하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난 이거 처음에 내가 그리스인 졸업을 그렇게 읽다가 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인 졸업을 10번 읽으면 10번 읽을 때마다 와닿는 그 문장이 달라요. 근데 그때 내가 메밀국수를 창업할 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거랑 손자병법에서 1계명은 싸우지 말고 이겨라인데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객과의 전쟁이고 세상과 사회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겨놓고 싸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란데 그 이겨놓는 방법이 기버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케이 해보자. 저는 나름 큰 걸로 했는데 작은 걸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 선순환이 진짜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 안 믿어지면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오케이. 2014년에 메밀국수집을 오픈했는데 첫 해에 제가 딱 10억을 찍었어요. 매출을. 근데 종합소득세 내고 하고 하니까 3억이 남더라고. 30%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열전이 얼마나 생각나겠어. 네. 그래서 20%를 남겨야겠다. 방법을 찾아봤더니 우리 이제 메밀가루 한 50%,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밀가루도 쓰고 뭐 곡물가루도 쓰고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해요. 네. 왜 메밀가루를 많이 안 쓰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쓰는 밀가루는 메밀가루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2등급 밀가루 정도로 했어요. 네. 근데 요거를 2칸 올리면 1등급, 그 다음에 뭐 곰표 생면용 밀가루 이런 게 있어. 근데 2등급에서 2칸을 또 내려도 돼. 근데 이 밀가루라는 거는요, 먹으면 밀가루의 신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뭘로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차이를 못 몰라요. 느끼거든요. 대신에 좀 예민하고 선수들은 집에 가면 알 수는 있어.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왜 경기도권이나 이런데 어디 가다 보면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뭐 2,900원 짜장면 이런 네. 집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사람들이 뭔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속이 더부룩하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2,900원짜리로 면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등급이 제일 낮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게 요식업에 원리잖아. 세팅을. 네. 2,900원 짜장면에도 먹어보면 돼지고기 요만큼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이 등급이 낮은 거예요. 밀가루가 등급이 낮은 걸 먹으면 집에 오면 먹을 땐 몰라. 그래서 내가 나도 20%를 남겨야겠다 해서 원래 2등급을 썼는데 2칸 내리면 4억이 남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걸 몰랐으면 기버가 더 내가 나아진다는 걸 몰랐으면 아니 장사는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최고의 선이고 잘하는 것 뭐 불법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장사는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최고다라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독사하기 전에는. 근데 내가 이 기버의 삶을 이해한 다음에 오케이. 예전에 책을 안 읽었으면 난 분명히 4등급으로 바꿨을 거예요. 왜냐면 10억 팔아서 4억이 남으니까. 불법도 아니고. 네. 그리고 고객들이 먹을 때 아무도 몰라. 그러면 난 당연히 이걸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책을 읽고 이 기버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곰표생명용 밀가루를 바꿨어요. 2015년부터. 난 이게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난 진짜 실험으로 내보내 본 거예요. 네. 기버로.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뭐 국내산 이런 거나 써놓지 제가 원래 3억, 4억까지 남길 수 있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심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발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분명히 기버의 삶을 살면
뭔가 나에게 내가 나를 구해질 것이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해보면 내가 구해질 거다 하고 그렇게 바꾼 첫날 내가 그 메밀국수를 서빙을 하고 예. 돌아서서 오는데 기분이 너무 막 설레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네네. 나의 그 음식이. 예.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갖고 나의 하루가 그 전에 30% 남길 때보다 아니 20%만 남겨도 그 정도면 저는 사실 또 만족했고 하루하루가 그 전 2014년 전보다 2015년부터 이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난 나의 하루가 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 저는 한번 주고받기 때문에 야 이게 살아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난 이러다가 어느 날 또 교통사고 나건 심근경 새기도 아니면 진짜 수명이 다해서 그러니까 120살에 죽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당당하고 설레고 그런 삶을 살려면 기버로 하루하루도 즐거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15, 16, 17, 18 계속 그렇게 세팅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돌아올까 했는데 15, 16, 17, 18 하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 식당이요. 다른 요식업들은 막 뭐 반토막 났고 폐업했고 뭐 그렇죠. 최소한 네. 30% 줄고 이랬는데 우리는 3년 내내 그 매출이 2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해했죠. 하루하루도 행복하고 이렇게 내보내면 그러니까 내보내는 걸 막 아까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 저처럼 심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몇 억, 1억 막 이런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작은 걸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사기열전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000원을 얻으려면 내가 남에게 해준 거는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것만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1000원을 얻을 수 있는 인재가 내 주변에 다 모인대요.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 해보면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2년 전에 뭐 했었고, 내가 뭐 했었고, 친구들 간에도 내가 한 것만 기억하잖아. 네네.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뭐 문제가 생겨갖고 회사 그만둘 때 되면 꼭, 사장님,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했고, 이 가게를 위해서 본인 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내가 해준 거는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답하고 살겠다. 이것도 저는 기부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결과를 나는 떠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행복해진 그게 나는 마음에 너무 좋은 건 거죠. 아까 여행 얘기한 것처럼 이미 너무 행복한 저의 53살에 52살에서 53살로 넘어오는 그 겨울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의도를 갖잖아요. 제가 이게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버가 아니고 내가 뭔가 테이커가 돼서 내가 취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저는 제 책이 수출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수출을 경험했잖아요. 네. 제가 책을 쓰다가 저는 이제 요식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니까 백종원 아저씨 얘기를 이제 인용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완전 기버의 마음으로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아까 아시아권은 이제 수출 러시아도 해봤으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예. 프랑스 뭐 이태리 미국권 이쪽으로 뭔가 내 책이 수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쓰는데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를 예를 들었던 거는 너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문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백종원 아저씨를 미국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번역을 하면 네. 이거를 프랑스인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생긴 거야. 설마 고든 램지?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백종원 아저씨를 빼고 고든 램지의 일화를 막 찾아가지고 그 내 얘기와 고전 얘기에 끼워 맞춰갖고 써서 결국은 내가 써서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F3 블록 잡아서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면 글도 안 써지고 돈을 쫓지 마라. 이거는 마치 고전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아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우리의 선대의 조상들이. 그렇죠. 그리고 돈을 쫓지 말아라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지. 가로 열고 네가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더 잘 벌어진다가 있는 거야.
이거를 되게 고급진 말로 융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어떻게 하면 갖지 않을까. 뭐 이것도 또 우리 책 읽는 사람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나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냐. 네. 그리고 나도 메밀국수집 사실 돈 벌러 가는데 어떻게 돈을 안 버냐.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거를 그래서 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냐. 이래서 어느 정도 독서력이 있으면 연결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오늘 갑자기 몰입이라는 책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돈 벌겠다는 의도는 있어도 된다. 대신에 가게에 들어서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동안에는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맛있게 더 친절하게 내가 그리고 글을 쓰더라도 내가 해외 수출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몰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책 쓸 때도 내가 한 꼭지를 썼으면 내가 진짜 90% 이상의 시간은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버의 마음으로 몰입을 했었는가. 내 거.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없었으면 나는 이거는 통과. 그러니까 저도 메밀국수집에 가면 계속 그냥 몰입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랬던 적 있어요. 요식업 해갖고 망했을 때 감자탕 하고 이럴 때는 감자탕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요거를 200원을 더 남길까 이러면서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안 와 닿으실 거예요. 작은 거를 지금 한번 이 얘기에 좀 공감이 되셨다면 바로 심장이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한번 내가 기버로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어주면 돌아오는지 그래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한번 떼어서 주고 진심으로 한번 내어주고 아까 그 애기 베넷머리 베넷머리 했을 때 그분도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가거나 이제 하대님 집에 오셨을 때 본인도 되게 얼마나 흐뭇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댓글도 달아주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버로 뭔가 가치를 나누면 그러니까 돈은 저는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치를 나눠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냥 줘버리면 돌아서면 돈이 와 있더라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경영의 신이라는 이나모리 가지오든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이건 뭐 마스시다 고노스케든 정주영 회장이 돈 벌어본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압니다 사실.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로서 또 요식업의 이게 대표로서 마진이 30%가 남았는데 20%로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정말로. 예.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철강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앤드류 카네기는 사실 철강에 대해서 제철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 바로 밑에 최측근으로 정말 그 당시에 철강, 제철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옆에 딱 신복으로 둘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었어요. 딱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줘라. 딱 따져가지고 이 사람 경력이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이 정도니까 지금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고 이거니까 이 정도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많이 줘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가치를 보다 높게 쳐준 이 사람을 향해 로열티를 보여주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결국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후배들이 뭐 요식업을 하다가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을 때 보면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 이번 달 12일에 저녁까지 장사하고 문을 닫았어. 12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합니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고 직원분한테 내가 지금 망한 거 알지 않느냐. 망해서 문 닫지 않았느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100만 원만 받아라. 20만 원 깎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거기서 그게 바로 나의 세계가 쪼그라드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빚을 내도 돼요. 그럴 때에 10,000원이라도 10만 원 더 주라는 거 아닙니다. 121만 원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왜냐면 거기서 장사가 끝나고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쪼그러뜨리면서 그 20만 원 가져봐야 사실은 그거 20만 원 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나의 에너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게 세계예요. 사실 이게 되게 큰 세계거든요. 심지어는 지금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번에 망했는 그럴지언정
121만 원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돈 이게 아니라 큰 세계를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때 훨씬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 이번에 체코 갔다 와서 경험했던 것만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또 책을 계속 쓰면서 플루타르코스 용전을 읽다가 내가 적어왔어. 그 스파르타인들이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저는 그 체코 어떤 커피숍에 일하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꿈이 작은 게 아니고 꿈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프라하에 가가지고 이제 한 지역에 거의 20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뭐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남자분 혼자 하는 커피숍이고 네. 딱 봐도 오래돼 보이고 테이블은 3개 정도밖에 없고 그 아침 시간에 가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테이크아웃으로 막 줄 서가지고 커피를 사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주문받는 포스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쭈루룩 서요 줄을. 네. 그러면 3명, 4명 서 있으면 우리 항상 저랑 제 아내랑 둘이 서서 기다리잖아요. 커피를 엄청 여러 가지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 품종을 주문한 사람이 이걸로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뭘로 해주세요. 네. 하면 이 커피는 뭐 적도를 기준으로 뭐 위도가 어쩌고 저쩌고 블루베리 맛이 나고 뭐 산미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을 당연히 이제 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해가지고 또 줘. 그러면 가끔 손님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딱 받으면서 다시 또 질문을 해. 그러면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어질 때까지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와가지고 빼고 탁탁 털어서 다시 해가지고 꽂아놓고 손 씻고 여기에 앞치마에 하고 넥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강의도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막상 당하니까 요시급하는 입장에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아니 커피 한 잔에 2,900원인가 그래요 우리 돈으로. 네네네. 아니 쟤는 회전율을 회전율. 모르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막 이제 막 제가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얼마나 분이 났으면 아니 체코가 잘 사는 나라야? 네. 이러면서 저 혼자 네이버로 체코 GDP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지금 네이버에 치면 10이 나와요. 네. 체코가 47이야. 네. 이들의 힘은 뭘까? 계속 2주를 보다가 보니까 저 친구는 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친구는 거기에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날을 행복하게 살러 온 거야. 그 커피숍에.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봤어요. 내가 이제 2,900원 한 잔 팔고 내가 처음에는 설명해 줬지만 또 커피를 줬는데 이 사람이 또 근데 이 커피는 사장님 뭐 물어보면 나는 그때 되면 이럴 것 같아. 아니 고객님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위도가 이렇게 이거 여기 이거 사진 찍어 가세요. 여기 설명 다 돼 있잖아. 나 같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안달이 나고 조급함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행복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 여기가 그날 하루가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야. 여러분 저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경제 규모의 돈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60경 정도 된대. 60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조, 100조, 1000조, 만조가 1경이잖아. 만조가. 네. 그러니까 그 만조가 60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60경 나누기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되거든요. 네. 나누기 해봤어.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7,400만 원 정도 가지면 돼. 그게 연봉이 아니고 7,400을 가지는 게 맞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정확한 파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난 강남에 집 가지겠다. 무조건 난 100억 가지겠다. 모든 인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작다 이런 거에 언어에 당하지 말고 그 체코에나 그 친구를 보면서 근데 체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정확한 거야. 그 친구는 2,900원짜리 몇 점 근데 내가 2주를 쭉 가다 보니까 제가 돈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안달 안 내고 그렇게 파니까 늘죠 손님이. 저녁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막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손잡고 와갖고 해질녘에 커피콩을 엄청 사가. 근데 내가 만약에 나처럼 안 달래갖고 막 했잖아.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커피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좀 우리나라는 그 몇 년을 못 버텨.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욕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능력 안에서 욕망해야지 능력보다 더 큰 걸 욕망하려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불법, 편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빠른 길을 찾게 되고 뭔가 주식도 단타 아니면 막 뭔가 빨리 해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욕망했는데 그게 내 현실에 안 맞으면 능력을 먼저 더 키우고 다시 또 욕망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됐을까? 왜냐면 유럽은 사실 지금 체코가 47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독서하는 사람들끼리 망건 독서가 막 우리가 사실 뭐 저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박문호 교수님 외에 몇 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망건 독서가 해봐야. 근데 유럽에 가면 막 한 나라에 막 수천 수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아버지의 그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철학의 높이가 높았던 거죠. 그거를 아들에게 가르쳤고 꿈이 정확한 거고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유럽의 그 행복지수 높은 국가들이 그것 때문이더라고. 우리보다 GDP가 낮아도 행복지수가 높아. 뭐냐면 꿈이 정확한 거야. 꿈이 정확하면 돼. 그러려면 남들이 뭐 막 나한테 뒤집어 씌운 이거를 자꾸 벗어던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얼마짜리냐 이거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네.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된다고 한 게 꿈이 정확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게 꿈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거를 제발 이 정확한 거와 작은 거의 차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무조건 큰 거, 무조건 강남의 비싼 집 능수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피를 토해서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극복해 보기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60경밖에 안 돼. 그거를 체험해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벌고도 이거를 철학으로 돈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우리 둘이 피를 토하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뒤집어지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난 갑자기 체코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 대표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기본이 나를 죽여야 된다고. 네네네.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방법이 독서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약간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맞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데 일단 이렇습니다. 1번. 어쨌든 제가 말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암기와 복종이라는 게 어쨌거나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다.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 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센 단어로 얘기하면 난 세뇌당해 있다 일단. 그리고 나는 지볼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난 지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가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없다. 최근에 제가 치폴라 교수라는 사람이 멍청함 이론 뭐 이런 거에 제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도 그 멍청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도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크라테스도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일단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검증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내 방향으로 우리가 왜 속도보다 방향이다 요즘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는요 제가 또 유럽에서 느낀 건데 더 열심히 안 해도 돼.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멍청함이거든. 뭐냐면 방향을 잘못 가서 그래. 그러니까 방향만 잘 알아도 이 정도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제가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까 내가 창 열으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 책이 해외에 수출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최근이든 언제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있는가?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감독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 있어요? 로또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책이 해외에 수출됐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유튜브도 제가 사실 그 김승호 회장님 경제금융용어 그거
맨 처음에는 사실 그거를 남에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김성호 회장 그 돈의 속성이 나와서 누굴 붙잡고 설명하기도 그랬어요. 내가 핸드폰 켜놓고 가상금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한 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공개로 해놨다가 보니까 뭐 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설명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개그맨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덜 지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공개로 열어놨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난 그때는 유튜브로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팀을 꾸려서 네. 제대로 뭔가를 해서 그걸 뭔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아예 수익을 내는 유튜버는 따로 있고 나는 취미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줄 알았어. 아예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구글에서 그 종이 편지가 온 거예요. 오죠. 예. 그 알록달록 구글 네, 로고 네, 찍힌 게. 네. 그래갖고 번역기 돌려서 봤더니 너 채널이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네. 세금 정책에 동의하고 빨리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연결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직장 생활 다니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창업을 하셨던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게 자꾸 뭐 행운이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메밀국수를 그런 식으로 딱 바꿨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와,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해지, 이런 것조차도 나는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건데, 아니면 빨리 방향을 더 노력 끝 안 해도 되고 지금의 노력에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지 말고 이 방향은 일단 유형의 자산은 가고는 있대. 독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열어놓고 내 방향이 어떤 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야 명환아,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너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행복해 하면서도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냐 라고 상상 이상으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대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몰라. 그런데도 내가 나한테 계속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냐면, 뇌가 대답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계속 물어대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나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책 읽는 게 막 즐겁고 찾아서 읽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책 읽는 것보다 일단 오케이, 내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물으세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뭐가 있느냐. 처음에 방송할 때도 얘기했죠. 난 책 읽는 게 너무 요즘 더 재밌는 게, 책 안 읽었으면 여전히 이쪽 개그맨 쪽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PD 선생님 찾아가서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약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책을 읽다 보니까 몇백억짜리 브랜드가 이제는 된 메밀국수집 사장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이 또 툭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막 한 번 강의하면 몇백만 원 받는 그런 강사 고명환도 툭 튀어나왔고,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또 내 안에 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최대한 나는 많이 꺼내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지본이나 영양처럼 계속 박모훈 후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자기 거를 못 꺼냈어 아직. 그지? 3000대 1이라는 그걸 뚫고 갔다는 그거에, 나는 그거는 자기가 그 암기와 복종으로 남들이 좋은 거야, 이게 전형적인 어떤, 물론 그기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벽을 이마로 치고 있지 않을 거야. 자기가 행복해. 그러니까 박명수가 자기는 2인자인 게 행복하듯이, 그건 박명수는 자기가 딱 안 거예요. 나는 1인자 했을 때 얼마나 머리 아프고 이런 거를, 박명수 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왜냐면 1인자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들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랬거든. 집에 TV도 여러 대 있고, 맞아요. 스포츠 신문 3개, 인터넷 없을 때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개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황정음 씨가 SNL 나와갖고 자기 막 이혼한 거 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원훈인가 누가 앞에 가갖고 이런 노래 불렀어. 살다가. 왜냐면 그 황정음이 예전에 지금 이혼한 남자분 말고 SG 워너비 멤버를 사귀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메인 MC는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명수 씨는 자기는 자기를 안 거야. 나 자신을 안 거야. 나는 얼마짜린가. 자기는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유재석이 방향이 남들은 다 좋아하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그쪽으로 가면
준비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나는 나만의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만든 방향이 지금 박명수가 된 거죠. 그러면 박명수는 만약에 아이돌이 나왔어.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은 다 아는 아이돌인데 본인은 나와가지고 야, 쟤 누구야? 맞아요. 예. 이래도 웃기잖아. 맞아요. 예.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면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박명수는 얼마나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만의 캐릭터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그거 박명수 씨한테 다 준비하라 그랬으면 아마 유재석 자리 시켜줘도 이미 자기 어디로 뛰쳐나갔을걸요? 맞아요. 예. 박모훈 후배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의문의 몇 패야 지금 박모훈 후배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질문 계속 던지면 책이 읽고 싶어집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생각이 또 떠오르는데 아까 망건 독서가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선생님 네, 네. 이후로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바로 그 말을 해주셨죠. 360명이 있는데 그 360명이 한 명씩 촘촘하게 딱 서면 이 원이 될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각자 1도씩 자기 방향으로 가면 네. 길이 막히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명문대 스카이 네.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부동산 네. 그런 딱 하나 아니면 전문직 뭐 어떤 네. 직종 의사 정해진 하나의 몇 개의 굵은 라인들에 다 360명이 거기에 한 세 가닥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고 네. 그럼 120명씩 세 줄에 한 줄당 120명씩 서 있다 치면 1등이 있고 120등 꼴등이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가 나뉘고 그렇다고 해서 또 1등은 행복하냐 막상 그렇지도 않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더 잘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지 네.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최고로 잘해야지 저 사람보다 잘하고 내가 진짜 최고로 더 잘해야지 하면 이루어지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게 정말 어딘가를 뒤져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들이 딱히 안 하지만 뭐 하나 플러스 요거에 플러스 하나에서 하는 건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이어령 선생님 말씀하신 360도에 360명이 있으면 네. 각자의 자기의 그 각도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각도대로 가면 아무도 줄 서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거에 최적화돼서 갈 수가 있는데 네. 다들 한 줄에 서 있으니까 1등부터 360등 꼴등이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 해주셨었는데 아까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고 얼핏 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부품이 되지 말고 린치핀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유니크한 부품이 되라 말만 들으면 또 이것도 되게 진부한 것 같고 듣기는 좋지 어떻게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방금 드린 말씀 나는 진짜 제일 잘해야지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네. 1등 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밑에 후배들 중에 또 뛰어난 후배가 또 네. 치고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내가 1등인 것 같아도 해외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고 이게 영원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부품 중에 제일 튼튼하고 제일 좋은 1등 부품이 돼야지라는 거는 세상엔 수많은 KS 규격의 그 부품들은 동일하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으니 네. 그게 아니라 뭔가 투박하고 뭐 잘 안 쓰는 것 같아도 네. 정말 거기에 하나 보태서 뭐가 뭐 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그게 결국에 요즘은 진짜 또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전에는 한쪽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웹 3.0 시대고 AI 시대에는 특히나 아까 린치핀 얘기하셨는데 진짜 린치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또 대단한 부품이 맞아요. 돼야 될 것 네. 같지만 의대 아니 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쪽으로만 막 몰리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모든 360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쪽으로 이게 이제 복종과 세뇌와 암기가 만들어낸 네. 그리고 우리의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부모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본인들의 솔루션으로 이 한국을 일으킨 그 안정적인 어떤 뭔가를 자식들에게도 나는 분명히 해줬다고. 이거를 치플라 교수가 멍청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멍청함. 우리가 에디슨이라든지 뭐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보면 막 어릴 때 도서관을 다 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어릴 때 우리끼리 또 독서가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2,000에서 3,000권을 읽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안다. 그걸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1등이다, 이게 제일이다, 이런 게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시야를 이쪽으로만 몰아서 한쪽으로만 계속 세뇌를 시키고 하니까 이거를 360도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너무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요식업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있으면요. 네. 그 옆에 개인이 카페를 아까 체코에서 말한 네, 그 카페 네. 같은 거를 스타벅스 매장 바로 옆에다가 여는 거를 엄두도 못 냈대요. 네네네.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옆에 있어도 어. 그런 개인들이 소규모 좌석 3-4개 있는 카페를 낸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아예 장르가 다르다. 네. 스타벅스는 맞아요. 대중이 타깃인 거고 우리는 콜드브루 같은 네네. 완전히 좀 새로운 또 네, 나만의. 네, 똑같은 커피지만 네. 거기에 하나 더한 게 그게 린치핀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 하는 우리는 그거 전문 커피 카페야. 이러면서 연다는 거죠. 네. 아, 제가 지금 여기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 하나 투척하고 가도 됩니까? 제가 체코에서 배운 건데 네. 저는 안 할 거니까 진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지금 개인 카페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 갔다가 커피는 아니었고 네. 핫초코였는데 핫초코. 핫초코를 그 커피숍도 되게 유명한 집이었는데 핫초코 위에 빨간 페페로치노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칠리 진짜 매운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초코인데 매운맛이 나냐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줘봐라 그랬더니 몇 단계를 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핫초코인데 매운맛이 단계가 있어. 1, 2, 3개가 있길래 3단계를 줘라 그랬더니 너 가능하겠냐? Can you? 뭐 이런 거야. 예. 그래서 I'm Korean 이랬지. 제가 근데 요리를 하잖아요. 예. 제가 그 특히 떡국이나 미역국 이런 거 끓일 때 제가 그 하는 저만의 레시피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그맨들 MT 가고 이러면 뭐 전날 술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저는 항상 떡국, 왜냐면 한 20명 먹이려면 떡국이 제일 나아. 그리고 술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떡국하고 저는 감자 넣은 떡국을 좋아해서 감자를 잔뜩 썰어 넣고 떡 해갖고 이만큼을 끓여요. 예. 근데 그러면 떡에서도 그러면 떡국인데 감자까지 넣었으니까 국물이 뻑뻑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텁텁하겠죠. 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네. 이렇게 세로로 착 해가지고 아. 애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진짜 거의 잡고 한 5개를 이렇게 푹 담궈서 꼬랑지를 잡고 넣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양고추가 있다는 걸 절대 알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맵다라고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와 형 속이 아니 풀리는 것 떡국이 같다. 아니 떡국이 왜 이렇게 시원하냐? 아, 시원하다. 생긴 거는 뻑뻑하게 텁텁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미역국도요. 저는 미역국에 청양고추를 몰래 그렇게 싹 넣었다가 퍼기 전에 싹 버려요. 미역국도 미역국이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게 매운맛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대놓고 저는 이거를 핫하게 청양고추를 담궈서 줘도 된다고 생각해. 아메리카노인데 청양고추를 딱 넣어서 저는 예전에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 아메리카노가 이제 우리가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네, 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날 이제 제 입맛이 그래서 그랬지만 야 오늘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해장국처럼 시원하냐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기분의 탓인데 내가 왠지 이 청양고추를 또 이게 샥. 살짝 담궜다가 빼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커피의 생명은 텁텁하면 끝이잖아요. 커피는 깔끔해야 돼 맛이. 근데 그 깔끔함 내가 떡국에 감자 넣은 것도 깔끔하게 살렸는데 이 텁텁한 커피를 깔끔한 맛이 나게 하려면 몰래 청양고추 살짝 했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대놓고 핫 커피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커피 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이거 진짜 하와이 데지텍에서 최초로 제가 이거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는데 이 아이디어 갖다 쓰실 거면 그냥 여기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제가 먼저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겁니다. 진정한 기버의 마음으로 또 네. 이렇게. 근데 어떠셨나요? 그 3단계 체코에서 드셨을 때. 매운맛 전혀 없고 그런 느낌이었었다. 제가 핫초코를 한 3모금 먹고 나면 그때부터 느끼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핫초코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깔끔해. 매운맛은 일단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다. 뭔가 이렇게 시원하다. 핫초코인데 시원해. 기분 좋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느끼함 없이 끝까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 핫초코의 그 우유와 그 핫초코 분말 때문에 느껴지는 그 느끼함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그거를 시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집에서만 봤어요. 다른 데는 없어. 그 커피숍 한 군데서만. 그래서 내가 요거 한국에 와서 커피에다가 매운맛을 해도 이거를 이제 시도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걸 시도하시게 되면 우리 찾아갑시다. 먹으러. 찾아가고 이제 그분이 바로 네. 하우드 슐츠를 넘어서서 스타벅스 제국을 그렇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되실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커피 잔에 예쁜 커피 잔 요런 데에 청양고추. 커피가 딱 있고 청양고추가 하나 탁 꽂혀 있다고 생각해. 난 너무 힙할 것 같은데. 아니면 빨간 고추도 상관없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진짜. 오늘도 또 지난 여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또 저희 고명환 작가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상 최초로 스타벅스를 뛰어넘을 레시피도 공개해 주셨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난입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네, 정말 또 이렇게 특별한 오래오래 잊지 못할 또 촬영으로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굿바이 인사를 한번 또 네. 해주시죠. 저는 요즘 계속 기대감으로 사는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의 핵심 원리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줘보시면 기대감도 생기고 설레어지고 하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생활에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저희 이 둘의 이런 미친 토론 종종 하는 미친 토론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짜로 또 그걸 또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텍 반상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